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거의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쿠팡의 청문회. 이거 보시면서 속이 터진 분들 많았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김범석 CEO와 박대준 전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둘 다 불참했습니다. 대신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와 브렛 베티스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가 출석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도만 가능한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청문회에 출석한 이 두 사람. 국회 과방위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어를 이해 못한다는 걸 방패로 동문서답하기로 작전을 짠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책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자 김범석 대표와 이사회 전체가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맹탕 답변을 이어갔고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질의하자 국회 과방위의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국민과 국회를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까지 들게 하는 답변이었고요. 청문회 하루 전 쿠팡은 이번 사고를 미국 거래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중대한 사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외국인이 청문회에 불참하게 되면 입국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글로벌 유통회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쿠팡의 대응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규제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용서와 합의, 대안은 진정성이 우선됐을 때 가능하겠죠. 최고 수준의 규제와 제재, 100번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에서는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번 주 취재기 시는 뭐하니 안단이 극장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2월 18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뉴스입니다. 광양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 여부가 내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데다 여러 차례 부결과 보류를 겪은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광양시의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 총무위원회 심사에서 해당 예산 출연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예. 대학생 장학금 지급 사업은 장기 대규모 예산 소요와 형평성, 중복수의 우려로 제도인이 계속 걸려왔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급 기준을 조정하면서 약 1년 만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당초 광양시는 거주 기간에 따라 주민등록 7년 이상은 최대 34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별로 했었는데 지급안을 지출했었는데 그런데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소득 기준을 추가 적용해서 저소득층에는 더 높은 금액을 그리고 고소득층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구조를 조정을 했습니다. 예, 수정안은 어떤 식으로 좀 조정됐나요? 네, 장학금 지원 구간을 소득 기준 6개 구간으로 세분화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 지원 구간은 기초 차상위 또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또 4등급부터 6등급 또 7, 8등급 9등급, 10등급으로 나뉘어서 지급을 하는 걸로 했고요. 예. 10등급 200만 원을 기준으로 구간이 올라갈 때마다 30만 원씩 증액해서 최고 35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데요. 네. 광양시의회는 그동안 부결과 보류가 반복됐던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였다.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소득이 높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가 장학재단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소득 6구간 기준을 그대로 차용해서 형평성을 보완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수정으로 첫 해 전체 출연금 규모는 22억 7,600만 원이 됐고요. 내년 장학금 지원 대상은 985명인데 이 가운데 기초 차상위 또 1, 3등급 대상은 205명입니다. 그리고 중간 구간 대상은
6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럼 내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할 경우에 이 사업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내년에는 대학 4학년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2027년에는 3학년까지 확대가 됩니다. 네. 이후 매년 대상 학생을 늘려서 2029년부터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문대학생 같은 경우는 최종 학년에 도달했을 때 장학금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지방 세수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교부금도 줄어들고 그랬는데 굳이 이렇게 중복되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는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장 기자님은? 아마 지금 정인화 시장의 이게 핵심 공약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예. 계속 정인화 시장이 뭐 개별 접촉을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통과가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제 판단은요. 예상은. 예, 알겠습니다. 내일 일단 결과 어떻게 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나주, 광양 같은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이 있습니다. 이 면 지역의 지방 소멸 위험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이 2024년 기준 지방 소멸 위험 지수를 분석한 결과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도농 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85%에 해당하는 29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소멸 위험 진입 단계까지 포함될 경우에 전체 면 지역의 95%가 지방 소멸 위험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특정 지역의 20대부터 20살에서 그 39살까지 그 여성 인구를 65살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낮을수록 지방 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전남의 17개 군 지역 가운데 소멸 고위험 지역은 14곳으로 82%에 달하거든요. 예. 지방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흥이었는데 도농 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24곳이 이보다 더 낮은 0.10 이하로 집계가 돼서 시 지역에 포함된 면이 군보다 소멸 위험에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결과죠, 이게. 예, 근데 이게 도농 복합도시가 사실 행정구역상은 시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이처럼 도농 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은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구 감소 지역, 또 인구 감소 관심 지역 지정에서 제외가 돼서 지원이 배제가 되거든요. 그런 예. 구조적 모순이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행정구역상은 시라고 하더라도 소멸 고위험 지역에 속해 있는 곳들 실질적인 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렇네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유민호 기자도 열차를 좀 자주 이용하는 편 아니십니까? 네, 저 뭐 서울도 가고 강릉도 자주 가다 보니까 KTX 자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주말 또 부부하고 계셔서 네, 거의 뭐 격주 부부 수준이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뭐 KTX 정말 자주 이용하는데 오늘 관련 내용 취재해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SRT랑 KTX가 통합을 하겠다라고 단계적 통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통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기존 SRT와 KTX 그동안 어떻게 좀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까?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좀 SRT 타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일단 SRT도 고속 열차입니다. 이제 예. 일반 열차가 아닌 고속 열차는 우리나라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가 있고 주식회사 SR이 운영하는
SRT가 있는 건데요. 네. 이 KTX는 서울역과 용산역을 기점으로 하고 SRT는 서울 우리 강남권에 있는 수서가 기점입니다. 이 정부는 코레일의 독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와 요금을 개선하겠다면서 SR을 설립했고 예. 지난 2016년부터 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제 통합 얘기가 좀 계속해서 나왔던 것은 이제 다만 우리 기차를 타보면 아시겠지만 다만 서비스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철도도 같은 철도를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중복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독점을 깬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가격 경쟁이 돼서 싸지거나 한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SRT가 10% 정도 싸긴 한데 그렇다고 KTX가 요금을 내린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상황이 지속됐던 거죠. 그리고 또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SRT가 들어온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네, 거의 이제 하루에 2편 정도 운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체감하는 것들이 좀 지역민들이 낮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SRT와 KTX가 통합 운영되면 어떻게 운영된다는 겁니까? 이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TX 운영사인 코레일과 SRT 운영사인 SR을 예. 통합시키겠다는 건데 예.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거고 예.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 통합을 실시해서 하반기에는 통합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럼 당장 이제 내년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이용자들이 뭐가 좀 크게 체감될 것인지 이게 궁금해요. 네, 일단은 우리 여수엑스포에서 지금 동탄역이랑 수서역을 가려면 하루 이제 2번 운행하는 SRT를 탈 수 있는데요. 네. 새벽에 한 대가 있고 오후 이제 2시 반쯤에 한 대가 있어요. 네. 어제 현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인터뷰를 좀 요청드렸는데 취소표를 구하려고 한 4일 동안 이제 새로 고침을 하다가 이제 동탄에 거주하시는데 겨우 구했다. 그래서 타고 간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고요. 근데 하루에 2대면 진짜 없는 수준이라고 없는 해야 될까요?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있어가지고 좀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고 그렇게 예. 하는데 이 통합 단계가 시작되면 이제 KTX 열차를 타고 동탄역과 수서역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가장 큰 변화인데 이 반대로 SRT 열차를 타고 서울 용산역에도 갈 수 있는데요. 이 두 운영사마다 좀 남는 열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열차들을 교차 운영을 해서 최대한 효율을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는 이제 코레일 앱이 따로 있고 SRT 앱이 따로 있는데 예. 이 모든 열차편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예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는 것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앱 통합 진짜 필요하고 옛날에는 같이 뜨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예 따로 있다 보니까 네, 설정도 해야 되고 그런 좀 불편함이 아직까지 예.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KTX가 이제 수서 동탄을 경유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네, 자유롭게 기점역을 활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수서에서 아마 이제 서울역까지 가는 그런 노선은 없는데 이제 만약 KTX 열차를 타고 출발과 도착 지점을 좀 자유롭게 해서 그러면 이제 좀 열차 운행 같은 것들을 중복되는 것을 좀 줄이고 예. 하다 보면 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열차 운행은 늘리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수가 늘어나는 절대적으로 늘어난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느는 거 참 반갑고 좋은 소식입니다만 같은 전남 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열차 운행을 효율화하면 이제 전체 노선 이제 경부선도 있을 것이고 여러 노선들이 전국에 있잖아요. 네. 하루 16,000석 정도가 이제 고속철도 좌석 수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정부가 예상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추산치입니다. 이제 목포에서 광주 송정으로 가는 호남선은 한 4,600석. 예, 광주 송정에서 서울로 가는 이제 호남선이 4,600석 정도 늘어나고 예. 여수 순천 그리고 익산 거쳐 서울로 가는 전라선은 191석 늘어날 것이라고 코레일이 추산을 했습니다. 이 단순 비교만 해도 이제 24배 차이가 나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네. 이게 호남선과 전라선이 있는데 호남선이라고 하면 전남 서부권으로 서부권 이제 광주를 거쳐서 이제 대전 거쳐서 올라가는 이제 노선이 하나 있고 호남선이죠. 그 광주에서 그럼 목포까지 가는 네, 거기는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예, 거죠. 거기도 호남선입니다. 예, 호남선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주를 이용하는, 안 네. 거치고 우리가 이용하는 네. 익산, 전주 이렇게 거쳐서 남원, 뭐 네. 구례 이런 데를 거쳐서 네. 여수 엑스포로 오는 요게 그게 전라선인데 예, 예. 호남선은 지금 증편되는 좌석 수가 4,600여 석입니다. 예, 하고 예. 근데 전라선은 191석, 네, 200석이 채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아까 저 24배라고 했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단순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왜?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좀 어떻게 했냐고 코레일 측에 거듭 물어봤는데 네. 일단은 뭐 자세한 뭐 시뮬레이션 이런 공식 같은 것들은 말을 좀 없다는 입장이 왔어요. 일단 방금 이제 보도 후에 좀 입장을 좀 들어보니까 예. 일단 전라선 191석, 호남선 4,600석 늘어나는 거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이제 현재 공개된 시뮬레이션은 이제 기존 열차 운행 횟수나 좌석을 기준으로 이제 최대한의 이제 그 좌석을 늘려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예. 아무래도 이제 호남선이 이제 광주를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전라선과 달리 SRT도 운행 횟수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계산을 해서 이제 늘리다 보니까 이런 격차가 난 것으로 지금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제가 알기로도 호남선에 훨씬 더 많은 SRT 열차가 지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전라선에 비해서 어쨌든 교차 운행을 하면서 좌석 수가 좀 늘어난다는 건데 이런 차이가 좀 생긴 것은 뭐 전남 동부 지역 민으로서는 약간 좀 그렇습니다. 좀 의아하죠. 너무 예.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통합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이 수요와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이 향후 늘어날 좌석 수 그리고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공식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제시하겠다는 게 코레일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뭐 도나 의회 차원에서 관련해서 해결 방안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우선 최근 도의회에서 전라선 차별과 소외가 또 이제 시작됐다라면서 이를 멈추라고 건의안을 냈고 이 전남도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제 예. 코레일 국토부를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목소리가 있으니 좀 전라선 증편을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전라선도 그렇고 호남선, 경부선 전국 어디든지 지금 뭐 열차 좀 늘려달라, 예매난이다 이렇게 좀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네. 이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걸 다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게 이 평택에서 오송까지 가는 철도가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이제 그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열차를 타고 이제 목포에서 올라가고 이제 뭐 여수에서도 올라가고 이제 네. 부산에서 올라오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하나로 만나서 평택 오송 구간의 철도를 지나야 되는데 네. 그 구간이 이제 철도가 너무 포화 상태다 보니까 이제 열차를 더 투입하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지하로 이제 그 철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열차 그 철로를 철로를 이제 예. 지하로 만들어서 복선화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이게 2028년쯤에 좀 끝날 것 같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이제 예. 목표가 28년이에요. 근데 좀 업계 관계자들한테 좀 들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공사잖아요. 공사라는 게 항상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전라선을 본격적으로 증편을 하고 더 많은 열차, 더 긴 열차를 투입하려면 이 복선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야지 이제 전라선이 본격적으로 증편될 수 있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한 2년 넘게 남은 상황인데 우선 뭐 코레일 측에서 191석 뭐 이게 확정은 아니다라고 밝힌 만큼 조금 더 기다려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1차로 밝힌 것이 이렇게 차이가 좀 난다는 게 전남 동부 지역에서 좀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KTX 많이 이용하는 이용객 입장에서는 잘 네, 좀 오늘 해결돼서 좀 간절하신 것 같아요. 많이 예.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증편이 돼야 합니다. 네. 주말에 너무 힘듭니다. 수도권 왔다 갔다 주말고 하기. 아침이고 저녁 노선 구하는 게 좀 쉽지가 않죠. 진짜 새벽마다 취소표를 구하는 게 전쟁인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요. 다음에 또 추가적인 결과 나오면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시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시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지역 소식들 뻔하지 않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양시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손추나 김세희 팀장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주가 훌쩍 지나고 그러게요. 이제 연말이 아유. 됐습니다. 또 네. 올해도 다 끝났네요. 그러니까요. 벌써 연말이 왔습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 일주일 남았고 새해는 2주 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쉽네요. 손 팀장님, 그러니까. 이 시간 빠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그 옛날에 우리 언니들이 앞에 나이 숫자만큼 속도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체감하세요? 아우, 정말 체감하고 있죠. 50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50대셨어요? 처음 알았네 오늘. 아, 왜 그래요? 연말이니까. 그렇죠? 자, 요즘 오늘 이제 광양 소식들 쭉 들어볼 텐데 보니까 주변에 독감으로 좀 고생하는 소아 청소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한번 걸리면 이게 막 쉽게 낫지도 않고 고생하던데 독감이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다시 좀 확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건강 잘 챙기고 좀 계십니까? 어때요? 그럼요. 예. 딱 봐도 네. 건강미가 넘치지 않나요? 손 팀장님은 네. 걱정이 잘 안 되는데 네. 걱정은 김 팀장님이에요. 그렇죠. 저도 은근 건강합니다. 은근 건강하세요. 네. 운동 뭐 특별히 하시는 건? 운동은 이제 너무 지금 날이 추워가지고 이제 거의 약간 겨울잠 들어가기 직전 곰처럼 집에 있습니다. 동면. 네, 동면 아직 안 들어왔고 출근은 해야 되니까 아니, 요즘 걷기 운동 안 하셔요? 너무 네. 추워가지고 지금 걷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봄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추우니까 사실 밖에 나가서 뭔가 걷고 뛰고 하기가 날 좋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네, 맞습니다. 몸이 좀 웅크러드는 것 같은데 한번 아프면 진짜 회복하는 데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안 아픈 게 최고인데 주변에 좀 독감 걸린 아이들도 많지 않던가요? 주변에 아이들 친구들이나 보면은 네, 맞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독감이 좀 네. 심한 것 같더라고요, 유행이. 그래서 저희 애들 다니는 학교에도 막 쓰러졌다고 하고 학교에 쓰러져가지고 뭐 실려갔다고도 하고 또 애들이 학교도 많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결석자가 엄청 예, 많다고. 예, 그러니까 그래요. 이번에는 예. 그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에 신경 쓰고 한 번 네. 걸리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맞아요. 걸리니까요. 예. 자, 그런데 광양시에서는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관외로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될 경우에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요? 어떤 소식입니까, 이게? 네. 아픈 것도 속상한데 예. 전문 병원이 지역에는 많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이제 전문 치료가 필요한 아동 중증 질환자의 경우는 예. 지방보다는 수도권이나 타 지역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많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는 이런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네. 아동 중증 질환자의 간해 진료 교통비를 지원해서 경제적으로나마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관외로 진료를 한 번 받으시면은 예. 저희가 수도권 병원을 이용하시면 10만 원, 그다음에 수도권 외 병원을 이용하시면 이제 교통비 7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 외 지역 좀 네. 애매한데요, 이게? 수도권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 여기 어디지? 전남 동부 지역?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까지는 수도권 지역으로 보고요. 네. 여기까지는 1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네. 그 외 지역에는 7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네. 다만 인근 광양, 순천, 여수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전남 다른 지역이나 혹은 뭐 중부 지역 다 네. 비수도권이지만 네네. 7만 원 지원 받을 수 있고 네네, 맞습니다. 수도권은 10만 원. 하지만 우리 인근 지역 광양, 순천, 여수에서 네. 관외로 나가는 것은 요거는 이제 제외가 네. 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1년에 받을 수 있는 지원 한도 같은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 상품권을 통한 광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역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치료가 어려운 소아나 중증 환자, 질환자들 관외로 치료받으러 가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그 대상 어디까지입니까? 소아라고 하면 청소년까지? 예. 아니 이제 광양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중에서 예. 중증 질환자가 대상이고요. 예. 진료일 기준으로 그냥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음.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해야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암, 희귀질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결핵 등 중증 질환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관해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네. 2025년 이제 올해 신청 시까지는 2007년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18세 미만에 그렇죠. 들어가는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미리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아파서 가는 게 뭔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진료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아동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시면 되는데 네. 저희 광양시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로 방문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지원받은 아동 중증 질환자 이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좀 진행이 되었습니까? 올해 1월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 일단 1년 정도 이제 만 1년 지난 네, 건데 올해도 이렇게 지원받은 아동 중증 질환자들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한 네. 57명 정도 지원을 받았다고 하고 네. 이제 더 많이 신청을 해달라고 저희가 홍보차 들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런 정책이 있다라는 지원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관내 그러니까요. 진료를 받고 와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신 이상 광양시에 살고 계신 분들 관심 가지고 특히도 아동이 있으신 가정에서는 조금 더 관심 갖고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 관외 진료비 지원 사업 좀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습니까? 다음 소식과 연관되는 저희가 예. 좀 상황극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그 전화 갑자기요? 벨소리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네, 아나운서님이? 알겠습니다. 전화가 오는 상황인가 봐요. 그러죠.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는 해피저축은행인데요. 좋은 상품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요. 연봉이 얼마예요? 남편이랑 합쳐서 1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러면 대출이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어쩌노? 오늘 한 건도 못했대. 아니, 저희가 연습을 해도 저희가 뭐 전문 연예인 지금 개그맨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보이스피싱 하신 것 같은데 네, 아니, 그 연봉이 얼마예요? 했는데 13만 원은 무슨 아니에요. 연봉이 얼마냐 했는데 13만 원은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예. 대출 받을 정도의 연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연변 사투리를 좀 했는데 언니가 자꾸 경상도 말 쓰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 말씨로 아니 그냥 전라도 말로 하라고 했어요. 전 처음에 어쨌든 예. 지금 요즘 보이스피싱은 지금 손 팀장님이 고전 클래식한 그럼요. 이 상황들을 좀 하셨는데 요즘 이렇게 안 하죠. 연변 이런 거 없습니다. 요즘에는 딱 저희보다 들으면 한국말 더 정말 잘하는 것 같던데. 그냥 한국인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뭐 억양 이런 거 전혀 뭐 의심 갈 새가 없이 아주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악질 보이스피싱. 이 보이스피싱 그러게요. 관련된 내용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소식이죠? 설명해 주시죠. 저희 이제 광양시에서도 예. 이제 여러 사건이 좀 접수가 됐는데 광양시청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먼저 이제 계좌 이체를 요구한 뒤에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거나 또는 네. 이제 앞으로 지출 예정이 있다면서 납품업체의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방식의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다행히 네. 이제 업체에서 이제 이 상황을 감지를 하고 네. 직접 시청으로 문의를 주셔서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네. 너무 좀 황당한 일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황당하죠? 전국적으로 네네.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네네네. 사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노쇼 사기도 있었고 네. 뭐 시 행사로 단체 방문을 하니까 이때까지 뭐 얼마에 이런 물품을 대리 구매를 해달라라고 좀 요구를 맞습니다. 한다든지 그래서 그 대리 구매 업체까지 같이 이렇게 짜고 뭐 돈을 뜯어내고 노쇼 피해를 입히고 하는 게 기승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서 자체를 좀 위조를 해서 너무 기가 막히게 위조를 하죠. 그 실제로 좀 위조된 공문서를 보셨어요? 어때요? 예, 봤습니다. 요즘은 AI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악용되고 있죠, 이게. 저희 이제 뭐 그런 직인이나 아니면 저희 마크라든지 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공무원 분들이 보셔도 이게 위조된 건지 저희가 한눈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알기 힘들 처음에 거는 식별하기는 어려워요. 예. 왜 김님? 아니 처음에 했던 거는 약간 저희가 쓰는 방식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일반 시민분들은 좀 확인하기가 어려우실 것 당연하죠. 같긴 해요. 예. 그래서 광양시에서 이거 뭐 예방 교육 같은 것을 진행을 하기로 한 겁니까?
예, 이런 피해가 많다 보니까 예. 저희가 이제 예방 교육을 따로 하기로 했고요. 오. 예방 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 손춘아 팀장님이 설명을. 그럴까요? 네. 예. 일단 그 전에 예방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 교육을 듣는 것 일단 이것부터 들어볼까요? 예방 교육 예방 내용 교육 예. 듣고 그다음에 이제 예.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그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오늘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요? 이제 12월에 예. 아니 12월에 이제 2차에 걸쳐서 교육을 할 건데 예. 오늘 지금 오늘 교육이 좀 마쳤고요. 예. 이제 다음 교육은 2차 교육은 12월 예. 23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반에 광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수법과 대응 방법을 시민 여러분들이 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계획이니까 많은 참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누가 그냥 일반 시민 다 아무나 가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무나 오시면 돼요. 이 교육 내용 어떤 것들을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주로 이제 보이스 피싱 예. 탐지력 테스트. 오, 그게 뭐예요? 탐지력 테스트.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테스트를 먼저 아마 그런 시범적으로 좀 해보나 그래요. 봐요. 사례 중심으로. 사례 예. 중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형별 보이스 피싱 수법. 예. 이제 실제 이제 피해 사례 영상을 함께 보는 것도 좋겠죠. 네. 이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살펴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요령까지를 이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예. 네. 이제 실제 이제 사례 중심이 많죠. 예. 쉽고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진행될 예정이니까 특히 이제 우리 그러니까요. 어르신들은 보이스 피싱에 너무 약하죠. 예, 약하기 때문에 좀 많은 청취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은 꼭 교육에 참석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어르신도 그렇고 요즘에는 또 자영업 하시는 맞아요.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가서 들어보시면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가게들을 중심으로 또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가서 미리 알고 있으면 덜 당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방교육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교육에 못 가시는 분들이나 혹은 그래도 이런 거는 주의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법한 내용 뭐가 있을까요, 김 팀장님? 네, 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이 자리에서 제가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히 그 공무원 사칭 관련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팁을. 갑작스럽게 저희 광양시청 명의로 예.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한다거나 예. 아니면 선입금 요청이나 개인 계좌 이체 요구가 있다거나 예. 아니면 연락처가 공공기관 번호와 다르거나 직인이나 서명이 어색하다고 느끼실 때 의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직인 서명 어색한 요거까지는 사실 일반인은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공공기관 번호도 직접 대조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직접 한 번 더 저희 꼼꼼하게. 네. 예. 그런 경우에는 먼저 저희는 예. 저희 공무원은 민간인에게 물품 구매 대행 요청을 하거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절대? 네, 절대 예. 요청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면은 예. 아까 그 뭐 받았다라든 전화번호 있잖아요. 예. 한번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고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관련 부서로 전화를 한번 주시고 꼭 확인을 해주세요. 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만약에 피해가 확실시 된다고 하시면 지체 없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광양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다 벌어지고 있는 네. 사안인 만큼 일단 각 지역에 있는 그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지자체의 번호가 맞는지, 네. 직인이 맞는지, 네. 진짜 공문서가 네. 맞는지 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셔서 피해가 없게 좀 예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까지 좀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들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시 정보를 요즘에 좀 유익하게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또 SNS 아니겠습니까? 또 예, 김세희 맞습니다. 팀장님도 열심히 그 SNS 네. 팀을 한 해 동안 또 꾸려 오셨는데 아무래도 요즘 많은 분들이 SNS 통해서 좀 정보 얻어가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SNS를 많이 통해서 해주시고 저희가 이번에 또 연말이고 해서 예.
저희 광양시 예. 공식 블로그에 네. 이웃 추가 이벤트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웃 추가 이벤트는 뭐예요? 이웃 추가는 네.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게 용어가 거기는 이제 팔로우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블로그는 이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이웃으로 추가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웃 되면은 뭐 선물 주나요? 아, 드립니다. 이벤트 좀 네, 기간이랑 네. 내용 좀 들어볼게요. 이벤트 기간은 12월 16일부터 그 12월 21일 일요일까지 기간은 길진 않아요. 길진 않고 반짝해야겠네요. 예, 네. 반짝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광양시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참여 방법도 엄청 간단합니다. 네. 저희 공식 블로그에 이웃 추가하시고 해당 이벤트 게시글에 광양시 화이팅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남겨주시면 그 네이버 폼으로 이제 응모하시면 되는데 네. 저희가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한 100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오, 네이버 페이 모바일 쿠폰 2만 원권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100만 100만 원이 100만 원 아닙니다. 죄송해요. 제가 100명. 100명에게 2만 원씩이면 네. 200만 원 정도의 상금을 지금 네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네네네, 거네요. 맞습니다. 오. 하고 저희가 결과는 12월 29일 날 발표를 하는데 예. 지금이라도 저희 광양시 블로그 이웃이 좀 되어주시고 연말에 소소한 선물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네. 아직 블로그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해주십시오. 얼른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18일이니까 아나운서님 되면 바로 아니 없습니다. 그런 거 아,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는 공정하게 추첨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혹시 되게 되면은 제가 한번 그걸로 물어봤어요. 맛있는 아닙니다, 거를 아닙니다. 도로 물어봤네.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공정하게 선정한다는 거를 네네.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월 연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식도 몇 가지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혹시 와인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아, 저는 와인보다는 다른 걸. 네. 알고 저희 있습니다. 네, 12월 연말 나들이로 저희 네. 광양 와인 동굴을 추천을 드립니다. 광양 안 와보셨죠? 와인 동굴 가봤어요. 아, 저 한 번 가봤어요. 정도 가봤는데 네, 12월 31일까지 네. 와인 할인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격 체험을 함께 즐길 수가 있는데요. 네. 또 일부 와인은 또 10에서 25%까지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또 요즘 또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굴 너무 춥지 않아요? 거기 여름에 시원했던 기억이 여름에 있는데.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죠. 아, 그래서 그래요? 동굴로 예, 오. 많이 오시면 예. 좋죠. 예. 예. 동굴 안에서 조격하는 또 이색적인 또 체험도 있으니까 네. 또 가족분들하고 아니면 연인 친구분들 잠깐 오셔서 겨울 마무리를 여기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양 와인 동굴 네. 추천. 네. 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저희 전남도림 미술관에서 예. 지금 마나 모아나 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 특별전이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네. 그 2026년 1월 4일까지 도림미술관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데 네. 프랑스 케브랑리 자크 시라크 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함께 기획을 했습니다. 네. 18세기부터 20세기의 오세아니아 유물 171점과 현대 오세아니아 작가들의 작품 8점을 통해 바다와 문화, 삶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전시 소식까지 또 풍성하게 연말에 어울리는 소식으로 꾸며주셨습니다. 아, 두 분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도 광양시청 손춘아 김세희 팀장과 함께 광양 소식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얼쑤 이야, 이 세상 좋아졌네. 요 광고 본 게 이거 서울대 나온 소아과 의사인데 성장 주사 말고 요 약만 딱 6개월만 먹어보라네. 그 키 큰다고 그. 아이고 그 손주 줄라고요. 아, 우리 손주놈 그 키가 커서 그래 눈이 가더라고. 네. 어디 가서 맞고 댕길까 봐서. 아이고 이 약이 효과가 있을란가 모르겠네. 아이고 그래도 그 서울대 나온 양반이란디 거짓말로 약 팔겠어. 아, 그거 진짜 의사 아니에요. 아 뭐가 아니요. 요 봐봐봐 딱 의사 얼굴이잖아. 하얀 가운까지 입었는디. AI요. 얼굴도 목소리도 다 만든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그러면 요 양반이 그 존재는 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당연히 존재 안 하죠. 법적으로 사람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소개하는 업체들 다 딱 걸렸어요. 아이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아닌 걸 보고 감동한 거란 말이야. 아휴, 그래서 요즘에 말이요, 그 영상들 보면은 황당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많잖아. 그런 걸 보고 브레인 롯이라고 하더만. 에? 멍하게 보면서 내가 썩어뿐다 요 말이요. 아유 안 다녀서 뭐 어려운 단어도 알고 있네. 아이 그러면 브레인 롯. 아유 근데 그 뇌가 썩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통장이 썩었네. 통장이. 아이고 뭐 썩긴 소리 텅텅 비겠지. 아이 근데 이거 겁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AI가 발전하고 있는 세상 아니냐. 일상생활이 바뀌고 있는 요런 AI 시대에 안전장치는 딱 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래서 정부가 나섰어요. 2026년 1월부터 AI로 만든 영상이나 사진, 음성에는 AI 생성물 표시를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대요. 아유 내년부터 얼마 안 남았네. 네네네. 표시 안 하면 제재도 받고 부당 광고 과징금도 지금보다 훨씬 세게 올릴 계획이래요. 아이고 아마 이거 걸려도 남는 장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광고 시장에 경고장을 날린 거죠. 이제 그러면 저런 가짜 의사랑 가짜 교수 요런 사람들은 나는 AI입니다 하고 이마에 딱 써붙여야겠다.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효과인데 예. 화면에 이 영상은 AI로 제작됐습니다. 이런 문구가 꼭 나와야 한다고요. 아이고 그렇구나. 하도 잘 맹근 게 요즘에 속는 사람도 많더라고. 아유 근데 말이야 그 며칠 전에 그 뉴스 보다가 나 그 깜짝 놀랐다고 하죠. 아유 왜요? 아니 그 분명히 그 MBC 뉴스에서 많이 본 아나운서인데 네. 그 사람이 지금 바로 무슨 앱을 설치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도박 앱이요. 뭐? 아니 뭐 뉴스가 도박을 권해? 아 뉴스는 믿어도 되는 거지? 아이 그게 목소리도 얼굴도 배경도 딱 뉴스였다는 게. 그것도 AI 합성이라니까요. 실제 앵커 얼굴이랑 목소리 다 따서 만든 거예요. 아유 그것은 사기지. 가짜 뉴스하고 뭐가 다른디? 그런 식으로 하면 뭐가 진짜라고 믿겠냐? 아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요. 그게 아이고 이렇게 그 아나운서 얼굴에다가 뭐 손흥민이고 이정재 같은 요런 유명한 사람들도 본인도 모르게 얼굴이 도용돼 갖고 딥페이크에 사용되는 세상인데 이것은 인자 그 광고가 아니라 범죄지 범죄. 말빨 좋은 사기꾼도 아니고 요즘에는 그 얼굴 바꾼 AI 사기꾼이 판을 친다야. 그래서 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식약처나 공정위 요청을 받으면요 심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차단 요청도 할 수 있대요. 아유 그건 좀 시원하다잉. 아이 근데 말이다 진호야. 네네. 이 법도 이렇게 중요하지만서도 사람들이 안 속아야지. 기술은 더 발전을 하고 정교해지고 있으니까. 딥페이크 영상을 감지하는 페이크 캐처 기술도 발달하고 있대요. 그거 잡아내는 거. 네네네. 모든 발전에는 사실 명암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사람 사는 세상인데 이 신뢰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되는 것 같아갖고 속이 답답하다. 나는 이 사람인가 가상세계인가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 사상에 살 줄도 이런 세상에 살 줄도 몰랐다. 나는 인자 사람 얼굴부터 안 믿을라네. 아이 그러면 뭘 믿으려고? 표시부터 믿어야지 표시. AI 생성물 딱 붙어 있는지. 아이고 그래 그러면 그 미디어 면역력 좀 올라가겠네. 근데 AI가 요 정도로 왔으면은 다음에는 뭐가 가짜일까? 우리 셋 중 한 명일 수도 있지. 아이 진호야 니부터 그 이마에 딱 붙여라. 저는 AI 아니에요 하고 말이요. 아이 너는 GPT처럼 너무 똑똑해. 저는 진짜예요. 일로 와봐 봐봐. 왜 이러세요 진짜. 아이고 딱 붙여버려. 아이고. 라디오전 막내가 12월 18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좀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외쳐보면서 마지막 곡으로 성시경, 박효신, 이석훈, 서인국, 빅스가 함께 부른 크리스마스니까 띄워드리면서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은 예감 하얀 거리마다 행복해
어떤지 내 맘과 같은지 우리